병력은 어때요? 2014년도 7월. 예. 7월에 대장암 3기씨 네. 로 발병이 돼서 네. S 결장암이었고요. 네. 그래서 건대병원에서 우선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후에 네. 항암을 하자 했는데 항암을 네. 안 했죠. 시어머님이 항암으로 되게 힘들게 돌아가신 거 알고 항암의 폐해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했었었고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자연요법을 하겠다고 경주로 들어갔어요. 수술 후에. 네. 수술 한 달 후에 경주에 들어가서 네. 자연요법을 했었죠. 그렇게 네. 해서 보름 하고 나와서 집에서 실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몇 퍼센트 정도 실천하셨어요? 한 뭐 80%? 80%. 왜냐면 뭐 공기 이런 거는 다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식이 하는 거, 그다음에 네. 운동하는 거, 뭐 네.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절 네네. 운동, 네네. 무슨 또 그다음에 뭐 붕어 운동이라든지 네. 그런 운동. 네. 그 니시요법이었나요? 니시요법. 니시요법을 했었고 네. 여러 풍력도 했었고. 풍족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문 예. 열어놓고 이제 이거 담요로 네네. 해서 했던 풍력 이런 것도 했었고 네. 그런 것도 했었는데 예. 2년 만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추천해 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CT를 찍거나 네.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 네.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되니까 그렇죠. 그걸 하지 말고 대신에 혈액으로 네. 검사를 해라. 그래갖고 네. 그 비싼 혈액 검사 있어요. 네. 서울대병원에서 스마트 스마트 암 검사. 네. 그래서 그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6개월, 1년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네. 1년 때 됐을 때 간에서 미세하게 그 수치가 올라와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쭉 밑으로 있다가 간에서 네. 수치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간을 여러 번 검사를 했어요. 네. 뭐 초음파도 보고 여러 번 검사를 네. 했는데 아무런 거가 잡히지 네. 않았었죠. 그러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또 암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때보다 간암 수치가 올라왔고 대장암 수치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왔었어요. 조금 그리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어떻게 이게 정상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2년째 됐을 때 몸에서 이상이 느껴졌죠. 어떤 그때는 이상? 이제 또다시 이제 변을 잘 못 보고 화장실을 화장실을 못 가고 이제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서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아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네. 이제 의사가 이제 여태까지 놀다 뭐 했냐 놀다 네. 와갖고 참 잘 됐다 이런 식의 그 네. 반응이었어요. 네. 너 뭐 했냐? 여태까지 딴짓하다가 와서 결국엔 이렇게 되지 않았냐? 재발이다. 재발인데 이제는 그 수술 부위 그 근처이고 그 다음에 그게 장감막과 소장까지 번졌다. 그래서 여기서 건대에서 하는 말이 여기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네. 항암을 먼저 하자. 네. 근데 네. 제가 항암을 안 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치의가 그 주치의였기 때문에 네네. 너 이래도 안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그 항암을 제가 하고 수술을 했을 때 그거가 듣는 확률이 몇 프로가 되냐? 그랬더니만 70대 30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애들도 어렸고 그럼 내가 30일 경우에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겠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만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수술해 줄 것처럼 해서 굶겼어요. 한 일주일을 굶기고 여기저기 이제 검사해보고 쑤셔보고 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항암을 해야겠다. 그냥 수술을 해서는 위험하다. 네. 그래서 제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예. 병원에서 그리고? 짐을 싸서 나오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봤죠. 그래서 네. 암센터로 간 거예요. 암센터로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자. 근데 너가 왜 항암을 왜 안 했냐? 그래서 항암을 뭐 하든 안 하든 우선 수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항암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대에서는 바로 수술을 했고 네. 그래서 암센터에서 암센터에서 수술했고? 수술을 했고 그래서 그 이제 소장과 장감막과 대장을 또 잘라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그렇게 발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간 쪽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 일이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했는데 이제 아무튼 처음에 제거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수술했던 자리에서 다시 재발을 해서 막 커진 거니까.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검사 받았는데 괜찮다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있다 갔는데 간에서 뭐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보인다. 조금 네. 보인다. 그 동전처럼 작게 1.5cm 정도의 지름의 간이 얇게 이렇게 네. 간 표면으로. 근데 네. 위치도 좋고 그래서 초음파 소작술을 해보자. 네. 그때 제가 보고를 먹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때 3월에. 그때 그때 그 심정은 어땠어요? 뭐 이제 처음에 수술했고 두 번째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세 번째 간에까지 번졌다. 진짜 짜증난다. 짜증난다 정도. 짜증난다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이었어 사실은. 그렇죠. 내가 살 수 있을까? 음. 이게 이렇게 해서 소용이 있을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살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이 사실은 많이 그렇죠.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뒤에 지금 소작술도 하고 네, 초음파 소작술을 하고 네. 3개월 뒤에 다시 갔는데 그 네. 옆으로 다시 번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태웠어요. 그 크기보다도 더 많이 태웠는데 그게 이미 이제 미세암으로 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옆으로. 그리고 이제 절제할 때 예. 또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갔는데 또 그게 번져 있다고 해서 그때 네. 바로 한 게 아니라 보거를 세게 먹었죠. 그렇죠. 보거를 세게 먹었는데 죽을 만큼 먹었죠. 예, 먹었는데 처음에는 1.5cm, 네. 1.7cm라고 했었어요, 네, 지름이. 1.7cm. 1.7cm라고 했었는데, 3달 뒤에 갔을 때 2.5cm까지 자랐어요. 예, 그렇죠. 맞죠? 그랬었죠. 2.5cm까지 자랐는데, 음. 뭐, 의사 말로는 많이 자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양호한 편이고.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음. 그럼 간 절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 절제를 했어요. 지금 간 절제하고 얼마 지났죠? 1년 6개월. 1년 6개월 지났고 그동안의 불편한 사항은요? 우선은 아직은 없어요. 우선 1년 6개월 검사 중간중간에 이제 검사했는데 괜찮았고요. 식이요법이라든지 관리 방법은 어떻게? 특이하게 했어요? 막 시기를 저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시기를 제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기는 우선은 육식을 많이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죽염수 먹는 거. 하루에 2리터 이상씩 죽염수 먹는 거. 그러면 지금 자연요법을 하는 거에 거는 대해서는 없어요. 자연요법에 대한 생각은요? 그러니까 자연요법은 효과가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건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치료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암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내 몸에서 1큐빅 이상 줄기세포가 생기고 나면 그 암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자연요법에서는 제가 뭐 니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인이 정말 다 떨쳐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산속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요건과 요건을 다 충족시켜서 하지 못하는 이상은 자연요법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병원 검사, 처음에는 병원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혈액 검사 이런 걸로만 했었는데 사실은 혈액 검사만으로도 이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암과 암 크기와 관련해서 뭐 암이 크면 많이 나오고 작으면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아도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그렇죠. 반면에 아주 커 있어도 작게 미미하게밖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는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고 네. 양약으로 그러니까 양의학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진단, 외래적인 수술.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절박하고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라고 봐요? 두 번째 암이 재발했을 때. 네, 그때는 이 장을 세척을 해내지 못할 정도로 막혔었어요. 그래서 그 관장약을 먹었을 때는 네. 아예 그냥 밑으로는 빠질 수 없는데 관장약은 몇 리터를 먹으니까 막 위아래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밑으로 관을 꼽고 그냥 이걸 빨리 잘라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의사한테 이거 뭐 스텐트 이런 거 꽂아갖고 이렇게 벌려서 뭐 이렇게 해줄 수 없냐고 너무 괴로워서 그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두 번째 수술할 때는. 그러면은 지금 그게 안심이 돼요? 사실은 늘 불안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암이라는 게 완치 판정이 5년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간 절제 후에 네. 해독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보고요법 같은 경우에
더 힘들었지 않나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그 독이라는 것 때문에 간에서 해독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그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없었어요.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3번 수술하고 한 번에 시술을 했는데 네.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다른 암 환자들이 네. 처음 왔다든지 재발이 됐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보고요법을 하면서 느낀 건 우선은 기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 몸 상태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 항암이나 뭐 다른 거 방사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와서 결국에는 그거를 할 기력도 없을 때까지 그때 오면 그때는 이미 보고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음. 정말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죠. 살고자 한다면 내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시작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신랑이랑 이야기했을 때도 음. 세 번째 이제 간으로 전이됐을 때 이제 저희도 시작을 한 건데 음. 처음에는 신랑이 보고를 사다가 시장에서 사다가 정말 개소주를 내리는 데서 각서까지 써갖고 소주를 내려서 자기가 먹어보고 아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정말로. 왜냐하면 그 보고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보고독 먹고 막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죽었다 막 이렇게. 그래갖고 되게 많은 그 다음에 독이니까 간에 되게 해롭지 않겠냐. 네, 먹다가 죽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먹고 보니까 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 그러면 간절제를 해서 해독력이 네. 떨어지고 네, 그 상태에서도 면역력이 먹었어요. 떨어져도 네,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 영향이 없어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못 먹는 상태. 그러니까 이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못 먹는 상태면 힘들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는 상태면 오히려 이게 그 치료나 이런 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예를 들어서 재발이 된다라든지 네. 뭐랄까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다든지 네. 그런 상황에 다시 직면한다면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거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거 치료를. 왜냐면, 네. 뭐, 항암은 이미 익히 고형암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 알고, 항암으로서는 이제 빨리 이제 죽는 방법이 항암인 거니까. 근데 살고자 하면 보거 치료를 하면서 다른 요법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니시 요법도 뭐 그게 아예 효과가 없는 거 아니니까 그런 자연요법을 병행을 하면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거를 메인으로 하는 거는 좀 치료로 봤을 때 완치나 치료를 기대하는 목적에는 좀 그런 건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그때 네. 처음에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들었죠. 먹고 바로 첫날부터 구토를 했으니까. 네, 그죠. 첫날 만 마우스. 예, 11,800 네. 마우스까지 만 드셨어요. 마우스 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암으로 죽든 복으로 죽든 둘 중에 하나. 네, 정말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절박한 네, 심정에서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로. 만약에 이제 정말 그 안락사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많이 먹고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던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요법하면서. 어떤 뭐 심리적인 보고요법 보고요법이 힘든 점? 보고요법의 힘든 점? 하다가 힘들었을 때는. 우선 이제 먹다 보면 이게 이제 어찌됐건 보고도 독이니까 이렇게 내 몸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몸에서 거부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거부를 하던가요, 몸이? 그냥 그것만 봐도 구역질이 나와.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요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독성이 차면 그래요. 독성이 어느 정도 몸에 이렇게 차면은 이걸 먹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어찌됐건 이거를 먹고 싶다. 이거를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으로 먹었어요, 사실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간암이 이렇게 1.7cm가 2.5까지밖에 안 컸을 때 제가 사실은 제 스스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네네. 이 보고가 얼마만큼의 효능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때 바로 수술을 안 하고 3개월을 그렇죠. 보고를 먹으면서 지켜를 본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의사 말로는 더 많이 컸을 거다.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더 많이 컸어야 되는 건데 이만큼만 큰 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좀 조금만 큰 거다. 그러니까 보거가 이게 그냥 뒀을 때는 더 많이 크고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는 맹렬한데 그 상태였는데 네. 그거를 막아주는 게 보거구나라는 생각 이제 저 스스로의 실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때 드시던 양이 얼마 정도였죠? 15,000 이상을 넘겼었어요. 그렇죠. 15,000 이상을 넘기자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면 지금 좀 안정된 상태잖아요. 네. 안정된 상태이고 6,000마우 정도를 네. 유지시키면 네. 더 이상의 재발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지금 두 번의 검사를 했는데 네. 두 번의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네. 그 정도를 유지를 하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음. 우선은 보거가 이제 재발이나 전이나 이런 거에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사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늘 불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꾸준히 먹을 생각이에요. 3년이 5년이고 뭐 그 시간 관계없이 대략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생각날 때마다 먹는 정도로 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뭐 5년 이상 지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만약에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 말해주고 싶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네. 우선 암은 사실은 이제 말기로 가면서 힘들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죽는 거 맞잖아요. 네. 암성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뭐 말로 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감내하느냐 아니면 그 고통만큼 내가 보거를 먹고 살아보겠냐는 의지를 갖느냐 거기에서 저는 보거를 먹고 선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체질인지 아니면은 암 종류에 따라 그런지 병리에 따라 그런지 일단은 암에 이제 하도 시달렸고 지금 건 5년째 시달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암을 두려워하거나 암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은 암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내 몸이 망가지기 전에 한번 시작해 보시라. 정말 보거는 정말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면 뭐 지푸라기 잡기 전에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내가 버티고 힘을 낼 수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항암 이런 거 말고 이걸 먼저 시작해 보시면 항암은 안 했죠? 한 번도? 항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치료할 때 뭐 진통제라든지 뭐 다른 거는 제가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간 초음파 소작술을 할 때 그 고농도의 진통 약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초음파 왜냐면 간 표피에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면서 제가 그 초음파 소작술을 했는데 저는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정말. 그래갖고 안 아프다고 얘기했더니 아팠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농도로 주사를 해도 많이 아팠을 건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거가 통증에도 되게 유효하구나. 진통제가 잘 듣는 편이라든지 뭐 통증을 잘 이겨낸다든지 그런 체질은 아니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참는 거는 있어도 통증을 좀 덜 느끼고 이런 편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느끼는 편이에요. 잘 느끼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보고하면서 위험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미심쩍다는 부분이랄까? 아니 만약에 그냥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제 암이라는 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더 열심히 정진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그러면 일단 마무리로
지금 5년 동안에 이제 암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 그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한 3, 40년 동안 네. 더 살아야 될 건데, 네. 그에 대한 뭐 계획이랄까, 생각이랄까. 우선은 아파보면 알아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다른 게 얼마나 이렇게 소용이 없는지, 네. 그리고 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우선은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건 뭐 재발하지 않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뭐 계획이고, 뭐 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거를 좀 꾸준히 먹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그러면 네. 뭐 일단은 현재로 그 보급 편견이랄까 아니면은 암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시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고 뭐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시킨 대로만 하는 분하고 네. 주변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정말로 자연 치유 요법부터 시작해갖고 뭐 항암 요법 우선 뭐 이렇게 권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내 몸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가 손해인 거지 다른 사람이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지키니까 이 모든 병이나 내 몸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병도 치료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져야죠. 그래서 의사들은 정말로 정말 FM으로 딱 이렇게 룰이 있어요. 네, 해야 되는 룰이 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사실 믿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5년 동안 네. 암에 이제 공포에 시달렸다면 시달린 거고, 네.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실수하는 게, 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 실수예요. 공부하지 왜냐면, 않고. 예. 자기가 공부를, 저는 항암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는, 네. 우리 시어머님이 항암하시다가 되게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담관암 말기셨거든요. 네. 이미 4기로 온몸에 복수가 차서 알았기 때문에 이미 네. 딴 데 전이가 돼서 뼈 전이까지 있어서 그때 나중에 알았어서 그 병원에서는 거의 S 병원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서울에서도 유명한 네네. 병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암 치료제가 이 항암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대장암 항암제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마루타였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그래서 나중에 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네. 정말 그 가는 다리가 정말 코끼리 다리가 될 만큼의 부종이 오면서 되게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그러면서 신랑한테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죠. 네. 우리 그러면 항암하지 말고 엄마 네. 저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네. 한번 자연 치유 한번 해보자. 항암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신랑은 잘 모르니까 저를 되게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를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선 신랑도 되게 많이 가슴 아파해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게. 지금 그 가장 그 치료가 되고 건강을 회복했다면 회복했는데 현재 활동량이라든지 생활은 어떻게 해요? 활동량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한 7시, 8시까지 네. 쭉 일을 하고 집에 네. 들어와서도 네. 한 집안일을 좀 하고 네. 자는 거는 애들이 좀 늦게 들어와요. 네. 애들 운동 선수라서 선수 활동을 해서 한 11시쯤 들어오면 애들 보고 그리고 12시에 누워요. 네. 누우면은 뭐 바로 잠들지 않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생활을 하루에 합니다. 몇 시간 정도 일하죠? 하루에 가게 일하는 게? 네, 가게 일이 뭐 10시간? 더 10시간. 많이 일할 때는 12시간도 일할 때도 아니 있어요. 정상인도 그러면 병이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제가 왜 염색을 안 하냐 얘기를 많이 해요. 염색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염색제가 좋은 거 아니니까 네. 우선 조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네. 할 생각은 없는데 예.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얘기하죠. 암 환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정말 암 환자. 저 배 3번 갈랐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 많이 네. 놀래시죠. 몰랐다고.
지금 식이요법이라든지 네. 건강 관리를 네.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죽염수 열심히 먹어요. 하루에 몇 리터 한 드세요? 겨울에는 많이 추우면 그래도 2리터는 먹고요. 네네. 지금 요즘에는 한 3리터? 그러면 3리터? 죽염수 말고 네. 보그 말고 다르게 하는 거는요? 따로 뭐 크게 없어요. 식사요법이라든지. 크게 없어요. 그냥 그냥 가끔 고기 먹고 싶을 때 먹기도 하는데 아니 대신에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안심은 조금 방심을 한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죽염수 요법이랑 그다음에 보고 요법이랑 네. 예. 그다음에 뭐 낙천적인 네, 마음가짐 그죠. 그 저는 정도? 종교 활동도 열심히 신앙이 합니다. 신앙.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네. 서너 번 갑니다, 교회. 아우, 서너 번씩요. 네. 갔다 왔다 시간이랑 네, 그죠. 뭐 이제 음. 성경 공부도 하러 가고요. 그다음에 뭐 수요 예배 제가 또 저기 반주. 반주에서 교회 반주에서 아, 그래서 뭐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네. 그다음에 주일에도 가고 네. 교회 일 있으면 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집에 들어오면 뭐 12시 얘기하다 보면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네. 뭐 12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하여튼 뭐 지금 그 편견이랄까 네. 오해랄까 예. 병원에 암 환자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그렇죠.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녹화를 뜨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사실은 살릴 수 있는데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네. 저랑 같이 병원에 건대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일산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여럿이 같이 있지 않았어서 친분들 네네네. 사람이 없었는데 건대에 있을 때 네네. 같이 그다음에 자연 경주 자연 의원 자연 자연 의원에 의원에. 갔을 때 네.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 많아요. 어떤 식으로 실패하신 거예요? 뭐 되게 여러 가지죠. 유방암서부터 시작해서 위암, 뭐 그다음에 그 위암 전절제 하고, 그러니까 한 분은 위암 전절제를 하고 오셨고, 그다음에 뭐 일본 가서 뭐 미슬토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하신 분 많아요. 네, 뭐 네. 여러 가지 하신 분이 있었는데 같은 방에 있었던 언니인데 그분은 복막에 이렇게 파종된 것처럼 해서 이제 그 항암제를 데워갖고 복막을 치료하는 그 네. 온열요법이랑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지금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러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있어요. 네. 거기 자연의원에 같이 계신 오라버니 한 분 계신데, 네. 그러니까 위암 식도, 그러니까 식도랑 그 네. 사이에 네. 아주 작은 암이 있어서 수술을 네. 안 하고 자연의원에 들어오셨다가 네네. 몇 년을 열심히 하셨어요. 몇 년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커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네. 순간에 이제 살짝 방심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암이 이렇게 뭐 세력을 더 기세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훅 번져갖고 결국에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 뭐 항암 치료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연락을 가끔씩 한 번씩 이게 톡으로만 그냥 하는데 그분 계신데 사실 이런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믿기 힘들죠. 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셨어요. 믿기 힘든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번지기 전에 아마 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아마 연락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이제 스스로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병일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보고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안 하셨고 결국에는 전절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항암 치료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 방사선을 하신다고 그랬나 아무튼 치료를 하시는데 네. 좀 되게 도움이 왜냐하면 건강하시거든요. 나이도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면 이렇게 좀 충실히 하면 네. 도움이 될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권해드리기가 강하게 푸시하기가 어려운 게 자기가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또 보고요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믿지 않으면 믿음을 갖고 하지 않으면 힘든 게 보고요법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는다 이런 편견, 그다음에 그렇죠. 보고는 그냥 독이다. 간에 안 좋겠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사실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되게 많은 도움이 대신 됐어요. 처음부터 먹었고. 네, 대신 처음부터 죽을 각오로 먹어줬고 죽을 각오로 한 게 많아요. 신랑이 뭐 흡선도 죽을 각오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뭐 쑥뜸하는 것도 했었고 그 연구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도 했었어요. 신랑은. 그래갖고 관전, 중천, 중천, 중원, 중원 거기다가 이제 그거 직접 직듬도 했었어요. 연구법도 하고 여기 상처 이만큼 있어요. 아우,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래서 신랑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도 보고가 괜찮다. 너는 보고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한 지금 거예요. 직듬하는 거랑 흡선이랑 네. 또 외에 또 뭐 하셨어요? 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여튼 뭐 그냥 우리 뭐 링요법, 링뜸요법, 네. 뭐 되게 많아요. 지금 집에 있는 그 재료들 별뜸, 뭐 링뜸, 뭐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먹는 거는요? 먹는 거로는 뭐 이제 뭐 현미 식사,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버섯들, 뭐 차가버섯 가루, 강황가루, 뭐 집에 없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다음에 뭐 아미노산으로 뭐 정제된 뭐 이런 거 뭐 되게 많아요. 일단은 뭐 지금 다음 6월달에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도 뭐 지금 6,000 마우스 유지하면 그대로일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로 최근에 검사한 결과가 어느 정도였죠? 최근에 검사한 게 6개월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결과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수치도 정상이고. 지금 그 6개월 전이랑 지금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은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으세요? 피곤한 게 좀 있을 텐데. 피곤은 하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피곤함이지 다른 불편함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 불편하고 힘든 거는 그다지 뭐 죽는 거 고통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에 비하면은 뭐 별거 아닌. 사실 지금 처음에 이렇게 막 이제 치료의 과정에서 이제 막 약을 올렸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게 보고가 그러니까 맞아요. 먹으면 설사하고 막 정말 변기에 앉아서 토했으니까. 변기에 앉아서 밑으로 나오고 위로 나오니까 변기에 앉아서 밑에 이렇게 받칠 새도 없이 막 구토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멀쩡해져요. 그리고 그게 몇 달 정도 유지됐죠? 그렇게 한참 했던 것 같아요. 한 검사 전까지 한 몇 개월 2달 정도인가? 한 2달 3달 했던 것 같아요. 먹고 토하고 근데 그거가 지금 보면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기선제압이랄까 암을 기세를 꺾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공감은 하세요? 그러니까 토하기 직전까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토할 때 느낌, 이 약이 훅 올라올 때 그 느낌, 그게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그런 느낌이 치료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약이 내 몸에서 이렇게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항진되는 느낌.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 그 다음에 안면에 그 마비감. 그 다음에 손도 좀 저리저리한 거.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장이 막 이렇게 뒤틀리는 느낌. 암이 있는 부위랄까? 그러니까 그 뱃속이 뭐 위는 잘 모르겠는데 장이 뒤틀리면서 그 한참을 아파요. 그 설사가 나오기 전에 장이 이렇게 조이는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원래 그 암 환자들이 항암을 해도 못 느끼던 암 자체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항암을 해도 암 부위에 통증은
없다시피 했는데 저는 장이 이렇게 꼬이는 음.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때 암 줄기 세포가 남아있다든지 했을 때 반응이 오는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지금 다음번에 결과 나오면 네. 결과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